두 번째 주제 갑니다. 네. 홀란드. 홀란드. 예, 홀란드. 지금 영국 스카이 스포츠 현지 매체에서도 네. 홀란드의 맨시티 이적이 임박했다고 보도했고 BBC도 홀란드의 맨시티 이적은 최근 세상을 떠난 슈퍼 에이전트 라이올라가 남긴 마지막 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가네요. 거의 가는 갑니다. 것처럼 보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소식을 보면 홀란드가 현재 맨시티 의료진과 브뤼셀에서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아하. 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기정사실이네요. 현재 그렇죠. 뭐 매체에서도. 지난주부터 이제 뭐 홀란드가 맨시티를 선택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조금씩 구체화가 되더니 빠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늦어도 뭐 다음 주 중으로는 홀란드의 오피셜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적료는 뭐 도르트문트가 바이아웃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홀란드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홀란드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었죠. 맨시티냐?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냐? 파리 생제르맹이냐? 팀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뭐 워낙 많은 팀과 또 뭐 연관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홀란드가 이 과르디올라에게 좀 영감을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맨시티에서 뛰고 싶다라고 해서 홀란드가 맨시티를 선택한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적료가 얼마예요? 이적료가 7,500만 유로, 1,000억 정도입니다. 1,000억. 홀란드 치고는 저렴한 금액이죠. 홀란드에 이제 바이아웃이 없었다면 네네. 저 7,500만으로는 홀란드 못 사죠. 그렇죠. 케인 사가 그리고 네네. 뭐 그릴리시, 루카쿠 생각해 보면 저 금액으로 홀란드를 사는 건 맨시티가 아주 저렴하게 샀다. 뭐 횡재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홀란드가 이제 연봉이 높아요. 네. 연봉을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실수령 연봉이 실수령입니다. 실수령. 3천만 유로. 400억 정도? 400억 정도. 보통 이제 웬만한 중견급 선수 이적료죠. 그 이적료를 그냥 홀란드가 연봉으로 받는다. 네. 아무튼 뭐 이제 맨시티 조만간 이제 공식 발표가 날 거고. 그렇죠. 지금 맨시티의 좀 약점 얘기할 때 우리가 골을 넣는 선수가 이제 여러 명 분포돼 있지만 그렇죠. 확실한 어떤 주포. 맞아요. 골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약점으로 지적을 해왔었는데 홀란드 왔단 말이죠. 그렇죠.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지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도 네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을 한 이후에 걸어 잠그니까 맨시티가 투입했던 선수가 스털링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스털링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크로스를 올렸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역전을 당했는데 역전을 당한 이후에 맨시티가 제대로 된 공격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맨시티는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 이런 선수가 사실은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맨시티가 4강 2차전에서 사실은 90분이 끝나기 전에 경기를 결정지을 수가 있었죠. 근데 뭐 그릴리시가 결정적인 찬스 막 놓치면서 그게 이제 빌미가 되면서 역전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죠. 물론 뭐 축구의 결과론적인 얘기가 뭐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홀란드가 있었다면 맨시티가 결승에 가지 않았을까. 홀란드뿐만 아니라 홀란드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결정력이 괜찮은 선수만 있었어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만 더 있어도 맨시티는 챔스 같다. 우승도 했을 것 같다. 그렇죠. 우승도 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맨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네네. 맨시티의 늘 평가도 지난 시즌에 맨시티가 케인의 영입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도 맨시티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를 영입한 건 사실은 맨시티의 마지막 조각을 채우는 영입 같아 보인다.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보면 완성했던 그렇죠. 그런 뭐 이적인 것 같은데 네. 뭐 도르트문트에서도 88경기에서 85골 23개 어시스트. 그렇죠. 뭐 엄청난 활약이었고 저 은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행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맨시티의 선택은 일단 홀란드 입장에서 보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사실 홀란드를 영입하고 싶어 했죠. 네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은바페가 올 것이 또 뭐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벤제마도 있고 네. 생각해 본다면 홀란드가 벤제마와 공존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은바페와 공존을 하게 되면 뭔가
두 선수 중 한 명이 좀 희생하는 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홀란드가 맨시티를 선택한 게 자신 중심으로 공격을 또 만들 수 있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드 실바, 뭐 포든, 뭐 이런 선수들이 홀란드에게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는 자기에게 오는 질 좋은 패스들을 결정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또 결정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홀란드가 맨시티를 선택한 게 더 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네.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저번에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도르트문트는 돈이 많아졌고, 그렇죠. 이제 그걸로 또 뭔가 이 빈 곳을 채우겠고 연쇄 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 쪽에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맨시티라는 최고의 팀에 가게 됐고, 맨시티도 정말 본인이 약점을 이제 보강하게 됐고. 그렇지만 홀란드가 사실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또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도 좀 다뤘습니다. 맨시티의 의료진이라면 뭐 잘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뭐 부상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홀란드가 이번 시즌 17경기에 뭐 결장을 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만 95일을 재활했다. 네네. 근데 이 선수가 1,0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이적료로 쓰고 그리고 연봉을 400억 정도 받을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겠느냐. 경기에 못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르트문트에 이적한 이후에 9번 부상. 네. 이번 시즌만 4번, 지난 시즌도 4번. 부상이 많긴 많다.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날이 도르트문트 시절에만 3시즌 동안 153일. 네. 29경기.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맨시티에 가서 또 부상 때문에 경기 못 나오는 시간 많아지고 중요할 때 못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죠. 네. 거기에 더해서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번에도 저 기억이 나는데 네? 맨시티를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에서 만들어주고 질 좋은 패스를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서의 어떤 경기력, 그러니까 엄청난 스프린트로 뛰어가는 횟수나 그런 게 조금 더 맨시티 오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그렇죠? 더해서 네. 의료진의 어떤 관리라든지 맨시티가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사실은 이 홀란드가 뭐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는 경기들을 보면 홀란드 스페셜 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홀란드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막 뛰어가서 엄청 뛰어가. 그 거구가 엄청난 스피드를 내면서 네네. 수비보다 빠르게 박스 안으로 도착해서 득점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와 괴물이다. 그랬었죠. 저건 진짜 괴물이다. 저렇게 큰데 저렇게 빨라. 근데 그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사실은 무릎에는 그리고 발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럼요. 거구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홀란드가 부상을 당하는 부위를 보면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칼럼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홀란드의 좀 부상 위험성 그런 게 또 플레이 스타일에서 나온다. 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브라질의 호나우두. 이게 막 잘 꺾으니까 전환을 많이 하니까. 방향 전환을 엄청나게 하고 스피드를 엄청나게 살려가는 선수인데 무릎이 남아나겠느냐. 그렇죠. 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시티는 가둬놓고 경기를 하죠.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확실히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가둬놓고 지공 상황에서 경기를 또 풀어가잖아요. 툭툭거리면서 네. 툭툭툭. 그런 걸 해본다면 홀란드가 스프린트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 네. 그러면 홀란드도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거고 아구에로도 맨시티에 올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아구에로가 맨시티에 온 이후에 정말 부상을 가장 안 당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네. 그만큼 아구에로가 이 맨시티에서는 정말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생각해보면 홀란드, 맨시티로 가면 부상 위험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사실은 맨시티가 1,0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뭔가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홀란드가 연계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네네. 아구에로 같은 경우는 아구에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구에로가 이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 딱 봤을 때 아구에로 처음엔 적응을 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네네. 아구에로가 팀의 우승을 이끌고 이럴 때는 아구에로가 완전히 내려와서 제로톱처럼 막 활약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홀란드에게 부여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이미 알려줄 수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홀란드가 굳이 그렇게 연계 이제 플레이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맨시티에게 단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맨시티는 홀란드 말고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깔리고 깔렸다. 그렇게 해서 다 얘한테 올 거야. 그렇죠. 데브라이너, 베르나르 실바, 포든, 뭐 스털링 이런 선수들이 다 수비 흔들어 놓고 그 흔들어 놨을 때 홀란드가 그 사이에서 볼 잡아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득점 만들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홀란드의 뭐 상대적으로 부족한 홀란드에게 뭐 연계 능력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맨시티 홀란드 이적 공식 발표가 뭐 조만간 나겠죠? 가능성이 높죠. 아직 뭐 그래도 유니폼에 확실히 사인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홀란드가 맨시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가도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스는 또 벤치인가? 제주스가 인터뷰했더라고요. 홀란드 환영한다. 그래. 그래. 환영한다. 잘할 것 같다.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